안녕하세요. 유행영문법 제165강 자, 문화차에 대한 이해, 문화차에 대한 이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언어와 상당히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서양 문화와 한국 문화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한 2000년인가 이 여성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글을 쓴 일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를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서양인들은 우리와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전적 사고를 지향합니다. 이 발전적 사고. 그리고 개인주의와 과학적 사고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 지금 서유럽, 서북유럽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미국도 역시 서북유럽 사람들이 이민 간 사람들이죠, 주로. 근데 그들이 900년경, 그러니까 철원에서 궁예왕이 있었을 그 당시만 해도 서북유럽 사람들이 아랍권에서 종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랍 세계에 와서 환관이라든지 종 노릇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한 1000년, 한 900년 정도 후에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이제 정복했다고 하죠. 그런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까 1800에서 1900년 초까지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것에 비하면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은 골목대장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그 스케일과 몽고가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이 스케일하고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대륙 자체를 다 지배했으니까요. 인도는 물론, 호주는 물론, 아메리카는 물론, 아프리카는 물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왜 그렇게 발전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과학적 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0년대까지만 해도 아랍권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불과 900년 후에는 세계를 정복했다. 그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를 중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도 우리도 그들 많이 배워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사회 발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조선시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인 것보다는 무시되었고 과학적인 사고가 미흡했고, 예컨대 군주는 백성의 어버이로서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군주는 백성의 어버이로서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그 내용이 주로 그렇습니다. 벼슬 한 사람들은 국민의 어버이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마치 가축을, 목민이란 말은 가축을 친다 이런 뜻이죠. 가축을 치는 것처럼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언뜻 보면은 대단히 따뜻한 것이죠. 이것이 언뜻 보면은. 근데 이것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보면 모순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군주를 심판자로 국민을 경쟁시키고 그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이것이 서양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목민심서와 국부론, 이것이 동시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데 목민시대가 훨씬 더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단히 그것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자, 한국인들은 나이, 결혼 여부, 가정사 등을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게 많은데 서양권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살이냐, 결혼했냐, 애들이 몇이냐, 뭐 이런 걸 묻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트고 지내자, 한마디로는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뜻이 있죠. 있지만, 자, 한국인들이 많은 질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결혼하셨어요? 왜 아이를 갖지 않나요? 자녀는 무엇을 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외국 사람들에게 신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인들은 바깥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다짜고짜 어딜 가세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왜 어딜 가는 걸 묻습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죠. 또 어딜 간다고 하면 왜 가요? 참 어이없는, 참 고쳐야 될 생각입니다. 참 교양 없고 유아적인 행태입니다. 왜 바깥에서 누굴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어딜 가세요? 어딜 간다면 왜 가세요? 자, 그렇게 참 유아적인, 참 교양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애국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가 됐을 때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죠.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 Are you married? 결혼했어요? 이런 것은 참 How much do you get paid? 연봉이 얼마 받아요? 이런 거죠. Why don't you get married? 왜 결혼 안 해요? How come you don't have a baby yet? 왜 아이를 갖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외국 사람들에게는 참 바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죠. 당황케 만듭니다. 물론 아주 친한 사이가 됐을 때 물론 할 수 있죠. 선진 서양인들에게 특히 미국에서 아래와 같이 행동을 하면 뺨만 낸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자, Don't touch your kids, American kids, just because they could cute. 이것은 애들이 귀엽다고 해서 이렇게 만진다거나 또는 뽀뽀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은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좀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은 애들 만지면 막 이렇게 등어리를 두들겨주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하는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그냥 애들도 정당한 인격으로 대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인격으로 그런 특히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자, 그렇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Don't honk your horn at drivers who make a slow start. 자동차가 느리게 출발한다고 해서 경적을 빵빵 대고 울리지 마라. 현재 우리나라도 많이 고쳐졌어요. 제가 좀 젊었을 때 현직에 있을 때는 한 80년, 90년대 뭐 이 무렵이죠. 이 무렵은 참 우리나라가 자동차 예절이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Don't stop your car for hitchhikers.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이 히치하이커라는 것은 무전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서 지나가는 차에 대해 탑승하는 이것이 참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누가 손 흔들러 주면은 참 이것은 혹시 불쌍하니까 태워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태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자가 가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손을 흔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워지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밤길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창녀나 강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문제도 있고요. 자, don't bribe policemen with money.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아주 미국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이제 또 많이 개선이 됐죠. 제가 80년대쯤 하면 아마 경찰관들에게 한두 번씩 돈을 주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don't hold hand with the same sex. 이제 동성끼리 손을 잡지 말아라.
동성애로 오해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는 없죠. 동성끼리, 그러니까 여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끼리도 남자끼리는 물론이고 여자끼리도 손을 잡으면 동성애로 오해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Don't drink in front of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이제 미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술을 마시죠. 맥주 같은 거. Don't try to use baby voice or charm to attract American men. 자, 이것이 한국 여성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것이에요. 베이비 보이스, 이제 애교 부리는 말을 베이비 보이스, 또 charm, 이제 아주 예쁘게 꾸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미국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애교를 부리거나 아주 심하게 꾸미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동양에서는 참 좀 그렇습니다. 애교 부리는 것이 더 귀여워 보이고 아주 이렇게 아주 심하게 꾸민 것, 화장을 심하게 한다든지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는 것, 이것을 상당히 그런 대로 그죠? 뭐 여자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이상하게 본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이상하게 보고 무슨 어떤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이런 씩씩한 이런 여자들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 그거와 관련해서 한국 남자들은 귀엽고 아름답고 꾸미고 애교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회 풍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남자의 책임이 큽니다. 여자들이 꾸미고 애교 많고 비싼 예쁜 옷만 입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럼 모든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돈 벌어 온 것을 그런 데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신문, 지역 신문에 본인이 블로그에 여성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2000년인가 1999년인가 그쯤에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보시면은 과연 남자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건 남자를 위해서, 꼭 여성을 위해서만 아니고 이 사회와 남자를 위해서 어떻게 여성들을 대해주는 것이 좋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애교나 부리고 이쁘게 꾸미고 비싼 옷이나 입고 하는 걸 그런 것을 좋아해 준다면, 그런 걸 심하게 좋아해 준다면, 그럼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이 아버지가 벌어온 돈, 남편이 벌어온 돈을 그런 데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뭐 그것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하겠지만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 그것이 사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